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풍요로운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알아두면 올 추석 우리 가족이 더 큰 행복을 채울 수 있는 방법, 황금 나침반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귀성길 꿀팁 첫 번째, 귀성길도 식후경이죠. 고향 가는 길에 묘미하면 뭐니 해도 이제 휴게소에서 먹는 음식 아니겠어요. 쌓인 피로 풀리는 고속도로 휴게소 대표 맛집. 먼저 서울 만남의 광장 휴게소로 달려가 봅니다. 여행자들의 영원한 친구, 말죽거리 소고기 국밥. 어머어머, 정말 맛있겠다. 다음 목적지는 경상북도 안동 휴게소. 짜지 않고 담백한 맛, 푸짐한 안동 간고등어 정식을 휴게소에서 든든하게 드셔보셔요. 경남 사천 휴게소에도 독특한 음식이 있는데요. 새싹삼과 강된장의 만남, 새싹삼 힐링 비빔밥. 강원도 횡성하면 뭐다? 바로 한우죠. 횡성 명물 한우 떡 더덕 스테이크, 일찍 매진된다고 하니까 빨리 가세요. 이외에도 초당두부 황태해장국, 달콤한 청송사과를 넣은 청송사과 돈가스까지 지역 특색 담은 맛있는 휴게소 음식들 맛보러 달려. 하지만 한껏 배부르게 배 채우고 나면 어느새 정신은 아득한 저 너머로. 뭐니 해도 귀성길 최고의 복병은 장거리 운전 중 쏟아지는 졸음. 아이고야, 아무리 용을 써봐도 절로 감기는 눈을 어찌 막으리요. 잠과 사투를 벌이다 그만. 한 번의 졸음운전 평생의 후회로 남습니다.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책임지는 졸음운전 예방법. 그렇지. 가슴에 상부에 닿도록. 그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주호 트레이너 재활과학 박사가 알려드립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실제로 귀향길에 가시는 많은 분들이 운전을 장시간 하게 되는데요. 운전을 하다 보면은 사실 피로해지고 또 졸리고 자칫하면은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졸음을 깰 수 있는 운동법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를 따라오시죠. 간단하지만 효과 만점, 운전석에 앉아서 할 수 있는 졸음 예방 스트레칭. 장시간 운전을 할 때 졸음이 생기잖아요. 또 피곤하잖아요. 이럴 때는요, 잠시 차에서 할 수 있는 스트레칭을 하면은요, 졸음도 깨고 상쾌해지고 안전운전을 할 수도 있거든요. 손을 이렇게 크로스 X자를 만드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왼손은 가만히 둔 채로 오른손으로 대각선 방향으로 길게 밀어주는 스트레칭을 합니다. 이 스트레칭은요, 등과 그리고 어깨를 길게 늘어뜨려서 긴장의 이완을 해주는 스트레칭이 되겠습니다. 장시간 핸들에 바짝 다가 앉아있다 보면 목과 어깨가 뭉치기 마련. 시간 날 때마다 쭉쭉쭉 늘려주세요. 다음 운동은 뭐냐면은요, 보통 차에 앉아있으면 어때요? 이렇게 어깨도 앞으로 말리고 그 다음에 목도 앞으로 내려가고 허리도 특히나 통증이 생겨가지고 장시간 운전하기가 힘들잖아요. 이럴 때는요, 핸들의 손잡이 아랫부분을 잡고서 몸을 이렇게 가슴을 앞으로 내밀면서 세워주세요. 이때 팔 힘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허리 힘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구부정한 허리가 앞으로 세워지면서 척추 기립근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운전자를 가장 괴롭히는 허리 통증, 굳은 허리를 풀어주면 다리의 피로까지 싹 다 풀린답니다. 차 안에서 말고 할 수 있는 운동이 있을까요? 그럼요. 차 밖에서도 반드시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먼저 창문을 내려야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차 밖으로 나와서요, 양손으로 차의 문에 걸터 잡으신 다음에 다리를 최대한 앞으로 붙으세요. 이 상태에서 길게 뻗어줍니다. 이때 팔 힘으로 무리하게 당기는 것이 아니라 등의 힘으로 버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오른다리를 뒤로 뻗어 보실 거예요. 최대한 멀리입니다. 그리고 나서 왼 무릎을 앞으로 꺾어서 쭉 앞으로 내리는데요. 이때 몸이 숙여지지 않고 몸을 뻣뻣하게 세운 상태에서 팔을 뻗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뒤로. 온몸이 개운해지는 걸 느껴보십시오. 졸음운전하지 마시고 안전운전하세요.
그런데 말입니다. 에헤이, 명절 연휴엔 꼭 아플 일이 생기기 마련이죠. 평소 미리미리 준비해두면 어떤 비상 상황에도 걱정 제로. 안녕하세요. 추석 안전과 건강 약사님께 물어보세요. 명절엔 보통 어떤 게 좀 나가요? 명절에는 아무래도 기름진 음식이나 고열량 이런 음식들을 많이 드시기 때문에 소화제가 많이 나가는 추세고요. 추석 연휴에는 평소보다 이동량이 늘고 많은 음식을 만들다 보니 덩달아 환자도 늘어나는데요. 화상 환자는 3배, 교통사고 환자도 1.5배가량 증가한다고 합니다. 명절 연휴 기간엔 가정에서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상황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답니다. 네, 보통 명절에는 떡이나 고기 같은 기름진 음식이나 고열량 음식을 많이 드시기 때문에 이렇게 과식을 하게 되면 소화가 좀 안 되거나 복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럴 때는 저는 이런 제품들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소화 효소 제제라든가 소화제, 액상 소화제 이런 식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런 소화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종류 중에서도 특히나 소화 효소 제제가 많이 포함된 제품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름진 음식은 지방을 소화해주는 이런 리파제 성분이 많이 든 제품을 드시는 게 좋은데요. 리파제는 지방 분자를 분해해 흡수가 용이한 형태로 만든답니다. 네, 체한 증상이 있을 거나 속이 불편하실 경우에는 소화 효소 제제만 복용하실 경우에는 보조적인 역할만 하기 때문에 의약품과 함께 복용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다른 약을 추천해 줄 게 있으실까요? 네, 우리 명절에는 음식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요리를 하다 보면 화상을 입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화상연고를 구비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화상연고는 크게 2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경미한 화상에는 구아줄렌 성분의 이런 연고를 구비해 주시면 좋고요. 화상 부위가 넓거나 물집이 잡히는 등의 심한 화상이라거나 혹은 흉터가 걱정되는 화상에는 시토스테롤 성분의 화상연고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화상에 따라 필요한 약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구비해 놓으면 좋다고요. 장거리 필수 멀미약은 붙이는 줄로만 아셨다고요? 우리 멀미약은 이렇게 액상형이 있고요. 추어불 정제가 있고 이렇게 짜먹는 형태가 있어요. 주의하실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멀미약을 복용하실 때는 크게 3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차를 타기 30분 전에 복용하시면 된다는 것. 2번째는 멀미약을 다시 복용하실 경우에는 최소 4시간 이상의 시간 간격을 두고 복용을 하시면 됩니다. 3번째는 멀미약은 하루에 3번 이상 복용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나에게 맞는 멀미약 똑똑하게 섭취해 보자고요. 휴일에 약국이나 쉬지 않나요? 휴일에 약국을 쉬는 약국도 있고요. 영업을 하는 약국도 있습니다. 이게 궁금하시거나 우리 동네에 지금 문을 연 약국을 확인하시려면 응급의료포털 이젠 혹은 휴일 지킴이 약국을 검색해 보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명절에 문연 약국 찾기 힘드셨던 분들 주목. 응급의료포털 이젠 혹은 휴일 지킴이 약국에서 편하게 찾아보세요. 명절 전 꼭 필요하신 상비약 기억해 두셨다가 구매해 두시고요. 행복하고 즐거운 명절 보내시길 바래요. 해피 추석! 하지만 고향의 가족을 만나기 위해 오랫동안 집을 비우다 보면 원치 않는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죠. 바로 빈집털이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추석 연휴 빈집털이 예방법. 연휴 동안 한가득 쌓인 택배 상자들. 이 집이구만. 쌓인 택배는 곧 빈집임을 노출하는 셈인데요. 우편함과 집 앞에 우편물, 택배 등이 쌓이지 않도록 하고 정기 배달은 일시 중단하는 게 좋습니다. 지문이구만. 완전 식어죽 먹기지. 지문이 남아있네? 도롱만 믿고 있다간 도둑을 집으로 불러들이게 된다.
가장 방심할 수 없는 우리 집 도어로 도어락 같은 경우는 그 일정 번호를 여러 번 이제 반복해서 쓰다 보면은 그 표면에 지문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범죄자들이 그런 지문이 남아 있는 그 숫자들 그런 것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이제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외출을 하기 전에 그 도어락의 표면을 갖다가 잘 닦아서 그런 지문이 남아있지 않도록 하는 것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어록에 지문이 남지 않도록 하고 비밀번호도 주기적으로 바꿔주십시오. 그런데 철저히 대비했건만 결국 집까지 들어오고야만 도둑. 어허, 이젠 방법이 없는 걸까요? 집안에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가장을 하기 위해 가지고 전자기기 이제 예약 장치를 활용해서 이제 일정 시간 동안 전자 장치가 켜져 있는 그런 상태로 이제 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아유, 뭘 붙여볼까? 모든 조치를 취했어도 절도를 당했다면 일단 현장 보존이 중요합니다. 여보세요? 네, 112죠? 가능한 즉시 경찰에 신고를 해 기록을 남기는데 이때 평소 귀중품에 사진을 남겨놨다면 피해 보상이 수월해진다고 하는군요. 경찰에는 사전 빈집 신고 제도를 이용해서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랜 기간 이제 집을 비울 것을 미리 신고를 하게 되면 경찰이 그 기간 동안에 적어도 하루에 2번 이상 순찰을 하면서 이상 유무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모든 방범창과 베란다 중문까지 문단속을 하고 빈집 신고제를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답니다. 이 정도면 안전해.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 라는 말이 있죠. 아는 것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서 안전하고 건강한 추석 연휴 보내세요.